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지홍입니다. 오늘은 2권에 대해서 첫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핵심 정리 시간이기 때문에 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에 따라서는 1권과 2권이 있으면 1권을 쉽다는 사람이 있고 2권이 쉽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2권은 점수가 예측이 돼요. 아, 이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 되고, 어쩌면 그것이 훨씬 쉬울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권은 내용을 완전히 압축을 했습니다. 그죠? 압축을 했고, 거의 뭐 반으로 압축을 했고, 뭐 가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가경변 뺐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생각하는 80점 범위 내에서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그 내용을 많이 축소하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 두세 번 보고 난 뒤는 그래도 원판, 이론서 원본을 또 한 번씩 봐주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총 10개의 과정으로 있고 부록편이 있습니다. 부록편은 1권, 2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수시로 강의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대로 외우는 순서대로도 좀 편집을 했습니다. 1권에서는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좀 사용했지만 2권에서는 이제 완전히 재편을 해서 적과점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말씀드린 논작물, 밭작물, 왜 이것만 알면 그 다음 이론서 본문을 쭉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10분의 강의를 통해서 소화를 하고 나머지는 원본을 가지고 또 보시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성은 압축하기 전에 핵심 포인트를 먼저 올려놨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적고 그 다음에 내용 요약 그리고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80점 정도인데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한 사항이나 또 문제 풀이가 잘 안 되는 것은 항상 YTT에 올리시면 제가 수시로 가서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4페이지. 그죠? 4페이지에 보시면, 자, 2권은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고 이론서를 보고 문제표를 통해 시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나오고 10개의 큰 카테고리. 그죠? 그거는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리뷰를 해라. 내가 어떤 파트에서 잘하고 어떤 파트에서 못하고 있는지 항상 벽면에 붙여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험을 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도 알게 만들어야 돼. 가족들도 아빠가 그리고 남편이 시험을 보는구나. 그리고 떨어진다 된다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내가 암만 열심히 해도 떨어질 수도 있고 대충 공부해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최선을 다하면 확률이 높을 뿐이에요. 한 80%. 그래서 제 회원님의 80%는 합격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의 초점을 다 맞추어서 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방에다가 붙이세요. 10개를 쭉 밑에 그림 나오죠?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 과수 11종, 오봉무감 이렇게 해서 탁탁 붙여놓고 메모를 하세요. 내가 이게 좀 약하다. 꼭 알아야 될 걸 다 A4 한 장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 아는 것은 줄 긋고 모르는 것만 살려놓으면, 요 형광펜으로 막 칠하고 하면 그걸 모르는 거다. 그걸 질문자한테 또는 제에게 또는 우리 네이버 카페에다가 YTT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서 툭 던지면 답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걸 그대로 활자화 시키기 때문에 보시다 보면 좀 친숙한 느낌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공부하는 순서 10개의 큰 카테고리를 해서 한다. 챕터 1은 논작물 한번 잘 보세요. 밭작물,
그대로 적과전 과수 11종인데 거기서 논작물이라고 한 것은 벼, 이번에 정확하게 구분됐어요. 조사료용 벼, 밀, 보리 4개의 품목. 그 다음에 밭작물은 마양, 고옥, 강강강, 착콩약, 팥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해놨어. 그래서 이게 뭐 책 읽듯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은 사과배, 단감, 떫은감, 과수 11종은 포복자, 밤참, 매대, 오, 유, 그죠? 호두, 살구 요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밭작물, 오복무감, 생산비 보장도 무버, 배고파 당이 떨어지니까 단 것을 먹여, 시금치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쫙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뭐 워딩을 집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하던 얘기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다를 외우기가 쉬워진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테고리 이걸 갖다가 딱 해놓으시고 붙여놓고 잘 아는 거와 모르는 거 이렇게 해서 80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실사종 5번째 나오는 과실사종은 메모하세요. 오복무감. 오복무감도 종기가 이렇게 된다.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은 짝 화살표가 내려와서 5월 말에 종기. 그 다음에 복분자 오디도 원래 5월 말까지만 보장해주고 6월 달에 수확을 해요. 오디와 복분자 똑같아. 근데 워낙 짓물러지기 때문에 보험이 없을 뿐이야. 복분자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복분자는 수확을 해요. 수잔이 등장하잖아요. 6월 1일부터 해서 자녀 수확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통계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보 특약이 이번에 새로 생겼다. 왜? 오디처럼 없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없을 수는 없고 부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확 내려주는 그런 것이 오복의 그거다. 그 다음 오복무 7월 말까지 6월달에 끝났으니까 7월 말까지 1차 끝나고 2차 수확할 때는 10월 말까지. 감귤은 언제까지? 그죠? 11월 30일까지. 이런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복무감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깨고 있으면 된다. 네, 그래서 항상 스토리로서 암기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예위 농작물 밭작물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실수해요. 그래서 80 정도만 받자. 농작물 밭작물. 왜냐면 뭐 조건을 쓰라는데 보험기간 내 이런 걸 갖다가 놓칠 수 있거든요.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손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걸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실제로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농작물 밭작물은 그냥 공부하면 80점 누구나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실수만 안 하면 된다는 부분이고, 적과전과 과수 일종은 적과전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한 문제, 적과전은 한 문제로서 딱 끝내자. 그래서 VIP 그 강의했던 그 부분을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 과수 11종도 뭐 사고가 없었고 이런 부분 잘 안 나올 거예요. 이미 없는 걸로 하고 공부하시라. 나중에 8월달에 공부하고 싶으면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옛날 강의를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부분은 2022년도 8회 말고 한 번에 보라 말고 그 밑에 2021년도 기준으로 공부하실 분은 그걸 공부하시면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다. 과다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과수 11종은. 그 다음에 과수 4종은 꼭 나온다. 이게 15점짜리가 과실 4종에서 오복무감에서 꼭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계산식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자기 걸 만들어라.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15점 확보. 생산비 보장은 알파값. 외워야 될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다 외우지 말고 60점 정도 받자. 안 나올 거지만 나온다면. 근데 생산비 보장 원예시설에서는 알파값을 주면 경과 비율을 적용하라라고 이미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암기 팁으로서 그 숫자는 외우는 걸로 하자. 인삼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인삼은 계속 나왔고 이번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도 1군에서는 반드시 나올 거다. 가축은 엑기스만 담았습니다. 이걸로 보시면 되고, 시설은 제가 특강으로 해서 1강에서
한 6부까지 6개 강의를 통해서 문제 풀이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만 계속 이해가 됐다면 이거는 빵점 아니면 15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공부를 철저하게 시슬 파탄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요. 부록편에서는 한 5점 정도 나오겠죠. 그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자, 논작물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모든 밭작물에서도 기본 개념은 똑같더라. 그래서 이 박스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박스, 그래서 곱표, 세모, 영표, 이걸 아주 수도 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하는, 조사 대상 면적, 이 조사는 실제 경작 면적에서 우리가 꼭 조사해야 될 것. 조사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사람도 얼마나 전쟁터에 가서 참가하고 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 탈행한 사람 알잖아요. 탈행한 사람도 알고, 그 죽은 사람 보상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보상해주는 게 확정. 탈행병은 보상 안 해주는 걸로 확정. 나머지 부상병들 1급부터 몇 급까지 부상 등급이 나오는가, 그걸 파악하는 게 조사 대상 면적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그죠? 전쟁터 갔다가 딱 했을 때 이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고사 면적이다. 고사 면적. 미보상 및 엔더 타작물, 기수학. 이걸 외울 게 없잖아요. 실제 경제면서 이걸 다 빼주고 난 뒤에 조사만 하면 되고, 나중에 수확량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이미 고사 면적은 X라고 한 의미는, 그거는 보상을 해준 게 포함이 돼 있어. 평년 수확량이 10,000kg였다가 태풍 피해 머슴 피해가 와서 8,000kg 되면 2,000kg 해줄게 하고 답이 나왔어. 이미 해줬잖아요. 그래서 X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모는, 요거는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미보상은 그 중에서 당신 관리를 잘못했어. 다른 작물을 심어서. 그거는 봄에 드는 품목이 아니죠. 벼를 가입했는데 옆에다가 다른 걸 심었단 말이죠. 왜? 먹고 또 팔려고. 그거는 해주면 안 되죠. 그 면적은. 그 다음에 내가 이미 벼를 수확을 해버렸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아주 이거는 외울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이해하면 쉬워진다 하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박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이게 보험 가입 면적은 5,000m 제곱인데 실제 경쟁 면적이 4,800m 제곱이란 말이죠. 10% 이상 차이가 날 때, 즉 그때는 원장을 변경해야 돼.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그런데 여기서는 그 차이가 10%가 안 돼, 500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 이번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입 면적을 하느냐, 실제 경쟁 면적을 하느냐 부분에서 순간 착각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실제로 보니까 4,800개 안 되는데 만을 해놓고 보험금 청구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기준이다. 실제 경작 면적이 4,800에서 빼기 조사 대상 면적은 전부다. 그죠? 조사 면적은 고사, 타작물, 기수학 다 빼고 난 뒤에 그것이 조사 대상 면적. 100% 답이 나온 것은 다 빼더라. 그래서 고사, 미보상, 타작물, 기수학 다 빼주면 돼. 이걸 외울 게 아니잖아요. 100% 답 나온 거는 빼버려요. 그리고 표본 구간수, 그 나오죠. 표본 구간수는 외우자. 논작물일 때, 과수일 때는 이제 하도 많이 했으니까 앞자리 플러스 7이라는 거 다 아는데, 논작물도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최소 3개, 최대 8개, 38선, 38광. 38을 딱 외우시면 앞머리 플러스 2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2,000m 이하니까,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2,000m니까 1,999m 제곱이니까 앞에 1자 플러스 2를 더하면 3개.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 5,000m 제곱일 때는 5 플러스 2 해서 7개. 6일 때는 최대 8개니까 6,000m 이상일 때. 그죠? 그렇게 해서
구간을 이거는 안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죠. 다음 6페이지 함수율은 벼, 매콩각, 매콩각이다. 그래서 매벼, 벼 중에서 매벼. 우리가 많이 먹는 게 그게 말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함수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15%, 콩닥. 하나, 둘, 셋, 네 글자. 그래서 14%. 그래서 강, 13%. 강은 모든 걸 포용한다. 그래서 매벼. 그 다음에 14%는 콩, 팥. 나머지는 전부 다 강이기 때문에 많은 걸 다 포용하기 때문에 13%다 하는 걸 아시면 된다. 그 다음에 풀이 과정에서 제가 써놨죠. 평조단, 수미. 서커스단의 평조단, 수미 법칙이다. 왜? 나머지는 그거 구해놓으면 수미까지 보여놓으면 피해율 구하고 수확량 가는 거는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만 외우면 된다. 평조단의 수미. 그것대로만 풀면 된다. 그래서 평조단의 수미 공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단위면적당 평년 수확량. 이것은 왜? 우리가 실제로 조사하지 않았던 미보상은 바로 이걸 그 면적에다 곱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조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때는 그 값이 큰 것을 갖다가 불리하게 적용시키는 걸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돼요. 좀 적게 주는 걸로 이렇게. 왜 손해율이 워낙 높으니까 제대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평조단의 평은 동그라미, 단위면적당 평년 수확량의 평, 그 다음에 조사 대상 면적의 조, 평조단,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수확량. 이렇게 해서 수확량 구하고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면 된다. 미보상 감수량은 줄은 것만큼 착가 감소인데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이죠. 그게 줄은 거잖아. 그래서 적과전일 때는 착가 감소량에다가 바로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똑같은 건데 헷갈리면 안 돼요. 너무 외운 사람은 달달달 외우다 보면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면적 유효중량은 그죠? 3 곱하기 마이너스 7%는 로스율. 그죠? 표본 조사 시에만 있는. 왜냐하면 홀태기를 하다 보니까 불순물이 섞여가. 그것을 7%라고 로스율을 딱 명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고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준 함수율. 그래서 이 배가 무슨 배다? 네. 매콩강에 해당되는 13%. 분의 1 마이너스 조사 함수율 20%. 이 공식에서 제가 1 빼고 분수 빠진 건 다 알겠죠? 이걸 오탈자라고 보시기로 딱 보면 알잖아요. 이런 거는 하다 보면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된다. 그리고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 4100 곱하기. 그래서 곱하기, 해보니까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 1.42라고 위에서 뽑았죠. 그죠? 표본 구간에서 해서, 그 다음에 단위 면적 유효 중량을 해보니까, 그죠?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1.425kg 나왔다, 얘기죠. 더하기, 그 다음에 고사한 면적이 아닌 타작물과 미보상 기수학 300 플러스 400 곱하기 2. 요 2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2kg. 이렇게 적용해서 푸시면 된다. 요거는 쉽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만 딱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자, 조사 시기. 이런 거 중요하죠. 이항 한개일, 가로 열고 7월 31일 내에서 이항 한개일이다. 이항 한개일까지는 기다려줘야죠. 때를 기다려줘야 돼. 그 이후에 우리는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항 한개일이 7월 31일. 그 다음에 8페이지 그 중간에 제2항 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 시 피해 면적의 판정이 왜? 또 나온 관계 되잖아요. 이게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을 쓰라 하면 딱 세 가지를 써야 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묘가, 묘는
약간 틀려도 맞다고 해주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은 놓치지 말자. 묘가 뜬 거, 묻힌 거. 그 다음에 묘가, 이거는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면적. 그러니까 묘는 외쳐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대여섯 번, 10번 정도 계속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작불능. 이런 부분들은 하도 많이 봐서 그래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페이지, 10페이지. 10페이지 제일 위에 조사 시기에 따른 조사 방법. 이건 나왔습니다. 또 나올 수 있어요. 수량요소, 표본조사, 전수조사일 때 14일 알곡, 수확시. 이거는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수확 불능 대상 여부 확인, 비의 재현율. 재현율은 제조한다, 제조 플러스 현미를 만드는, 그죠? 벼를 와서 탈곡하면서 가져온 걸 다가 현미를 만들어. 우리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현미율이, 재현율이 65% 미만. 정상인 출하가 불가능한지를 나타낼 때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 다음, 수량요소 조사 손해평가 방법. 요거는 그냥 통째로 외울 것도 없어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11페이지. 박스. 이삭 상태 점수표. 그죠? 하나, 둘, 셋, 네 폭인데 한 폭이당 몇 개? 16개 이상이냐 미만이냐 1.2점. 요거는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거대제에 올 때도 이렇게 표본조사 한단 말이죠. 이때는 그냥 알아야죠. 그걸 외워야 됩니까? 묻지 마세요. 이건 외우세요. 그 다음 완전 나달 상태 점수표는 표본에서 한 개 이상을 딱 평균적을 가져와. 그 개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얼마쯤 있어? 51개부터 81개까지 1, 2, 3, 4, 5점. 외워야죠. 그래서 51개 미만일 때, 61개 미만일 때, 71개 미만일 때, 81개 미만일 때, 81개 이상일 때. 그 다음 조사 수확 비율 환산표는 주어집니다. 네,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피해 면적 보전 개수 산정할 때, 요거는 너무 적은 것은 보전 개수를 많이 해가지고 아예 소수의 면적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볼 때 면적 피해가 한 30% 이상일 때 그냥 평균적인 1을 주고 10%에서 30%일 때는 1.1에서 많이 줘버려. 수확량을 많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 10% 미만일 때는 1.2를 줍니다. 그래서 아예 너무 적은 것은 보험금이 안 나가는 게 계약자들한테도 유리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10% 미만일 때 1.2 보존개수,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그 다음 조사 대상 면적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 플러스 2. 그래서 2000m 미만일 때. 플러스 2를 하니까 표본 구간은 3구간. 제일 큰 거는 6000m. 6000m 제곱일 이상일 때는 10구간.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우는 문제. 그렇게 해서 제가 문제에다가 그걸 안 주고 다 문제를 냈어요. 그래야 최고의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14페이지. 그 다음에 이양직파 자꾸 제2양 나오는데 이거는 이정제파로 다 하자. 이정제파. 그래서 이정제파. 네. 요거는 이 정조도 나오죠. 이제 정조해서 10%, 15%의 법칙이 계속 있다는 걸 아시고 이 페이지는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15페이지는 제일 위에 조사령 계획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과 비율이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이게 보장 비율이 자기 부담이 10%, 15%, 20%, 30%, 40%일 때 보장 비율은 그죠? 2분의 그죠?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10%일 때 이렇게 해버리면 90이니까 45%. 이제 쭉에서 42%는 소점 이하는 절사를 해서 버렸잖아. 그죠? 42.42%, 4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때까지 가지 말고 조기에 5, 6, 7, 8월 달에 와서 일찍 접어버리면 인건비도 덜 들고 계약자는 다른
작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월별에 따라서 경과 비율을 적용하는 것. 이거는 5, 6, 7, 8. 8월달 되면 100% 다죠. 그거는 다 알잖아요. 8월달 가서 딱 하는 거는 100% 다 주고, 나머지 5월 때는 80%, 85%, 90%, 100%. 80, 85, 90, 100. 그런데 이게 사료용 비료일 때는 있지만 사료용 옥수수일 경우 이게 31페이지 해볼까요? 밭작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밭작물 31페이지. 사료용 옥수수일 때, 그죠? 경과 비율은 5, 6, 7, 8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5월, 6월, 7월, 8월. 80, 80, 90, 100. 그래서 625가 있는 6월달은 뭔가 모르게 틀리더라. 625일 때 틀리더라. 5, 6, 7, 8 중에서 80%, 85%, 90%, 100%가 조사료용 비였다면 옥수수는 80, 80, 90, 100이더라. 왜? 625 난 6월달, 625. 그 옥수수는, 그죠? 옥수수 수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옥수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옥수수 잘 보면, 옥수수가 팔자로 보이잖아. 그래서, 80%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6.25 때 옥수수는 80%야. 그것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고 5점짜리로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16페이지. 수확불능은 이제 우리가 경작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출현율이 너무 65% 돼서 너무 안 돼서 농사를 접어야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대로 농사를 지어왔어. 근데 재현율. 쌀을 갖다가 농사를 완전히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이게 현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65% 미만. 너무 적을 때는 정유소에서 다 하지 않고 그냥 갈아엎어서 수확불능보험금을 주더라. 그때 경작불능보험금 이게 45, 42, 40% 이렇게 쭉 있는 걸 여기서 전체적으로 그 자기부담 비율 플러스 15법칙, 15법칙에 따라서 15%를 더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5%니까 플러스 15%, 60%. 42%니까 15% 하니까 57%.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 경작불능 플러스 15%가 수확불능보험금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문제 3번. 이 3번은 그 2018년도에 기출 문제예요. 근데 그거 갖다 응용을 좀 해서 현재 파도로 해서 응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조사 수확 비율 환산표도 달랐어. 근데 지금 걸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항목별 요소 점수는 해보시면 답 보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쉬워요. 다만 피해 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조사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면적 피해율 보정 개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탁 눈치를 채셔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겠습니다. 20페이지. 그래서 문제풀이 1번의 답은 묘는 자꾸 외쳐보세요. 이상이 외워져. 그 다음 3번. 3번에서 1.1이 있을까요? 3번에 1, 11번. 3번에서 보시면 11번에 조사 수확량. 조사 수확량 구하는 것은, 수확량을 구하는 것은 표선면이다 했죠. 표선면. 그래서 이걸 표니까 표준 수확량. 그래서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이게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변은 제주의 표선면이다. 그래서 표준 수확량 곱하기 선은 선비니까 비율. 우리가 해서 점수를 다 매겼던 그 비율 곱하기 면적 보정개수. 피해 면적의 보정개수. 그러니까 되죠. 표준 수확량이 1600 곱하기 요 조사 수확 비율 환산표를 보니까 몇 점이 나오더라? 20점이 나오니까 그 구간 71에서 80점까지 줄 수 있는데
최고를 주라라고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80% 곱하기 표순면 피해 면적 보존 개수는 빨리 계산해야죠. 실제 견적 면적이 3,500분의 밑에 피해 면적은 1000m 제곱. 그래서 3,500분의 1000m 제곱. 이걸 하니까 28.57%? 28.57%. 30% 이상일 때는 1. 그 다음에 10%와 30% 사이는 바로 1.1이에요. 그래서 보존개수를 1.1로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흰 줄무늬표도 깨물어서 먹새.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된다. 그 다음 21페이지. 자, 21페이지는 박스. 제가 이 첫 강의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다 이거죠. 뭐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이 2군에 대해서 전체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첫째, 묻는 내용이만 답할 것. 요거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이게 감점을 당한 게 있어요. 제가 작년 시험 보면서 피해율을 구하고 본 걸 구하고 A를 구하고 B를 구하면 돼. 다 구해놨고 밑에다가 합계를 썼어. 감점 3점 당했어요. 15점 만점에. 어쨌든 감점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묻는 것에 답하라는 것이 아주 어려워요. 왜? A 거도 구하고 B 거도 구했는데 저는 총보험금은 이 농지 총보험금은 A 플러스 B는 얼마다가 있으니까 감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만 답하면 돼요. 물론 A 농지의 보험금과 B 농지의 보험금 요거일 때 이양 집합보험금 얼마 물었으면 그것만 써보면 돼. 그 다음에 할 때는 B일 때 얼마. 이 농지가 총 얼마라고 안 물어봤어. 쓰니까 감점이었어. 그래서 저는 제 1순위로 묻는 것만 답해라.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중간 과정의 단위는 적지 말고 답란의 단위를 기재할 것. 아마 여러분 유의사항에 보면 각 과정의 단위를 안 쓰면 틀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합격자 수가 확 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길다 보면 기록을 한번 하고 다 쓸 수는 없어. 정확한 것은 답에다. 답에다가 마지막 딱 계산했을 때 킬로그램 뭐 단위를 딱 써주니까 전부 다 15점 나왔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모든 단위를 쓸 수는 없더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단위를 반드시 써야죠. 원이면 원, 만원이면 만원, 킬로그램이면 킬로그램. 이렇게 해서 반드시 작성하셔야 된다. 세 번째, 자, 우리가 이거 많이 틀립니다. 틀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 수학감소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이거 쓰지 마세요. 제발. 수학감소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곱하기 피해율 3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10% 이렇게 해서 200만원. 만원을 쓰든 원을 쓰든 그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지만 이 과정은 생략해야 돼요. 글자가 틀릴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제가 자꾸 시간을 강조하잖아요. 1번부터 20번 문제가 보통 10장이 넘어 10장 내외이기 때문에 그걸 읽고 다 쓴다는 것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필요 없는 이 글자를 쓰는데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박스에다가 묻는 것만 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만 단위를 쓰고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이걸 쓰지 마라.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30% 몇 개 그것도 쓰지 마라. 30%가 50개다 그러면 3, 50, 15개. 이게 볼펜으로 문제대에 써놓고 합계를 바로 써도 돼요.
그걸 일일이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걸 제가 지금 강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지. 그것이 시험의 합격에 아주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왜?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이 합격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박스는 잊지 말고 제가 하는 대로 해도 이상이 없음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강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